어. 그 자리가 딱 정면으로 여기까지 딱 나와. 여기까지. 그래서 네가 뒤를 딱 돌아보잖아? 예쁜 얼굴이 딱 나오는 자리야. 그 말은 지우도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두 분 자리가 제일 잘 나와요. 예은이는 안 나온다? 여기 둘만 나온다? 아 갑자기 앉아야 한숨 그치? 예 좋아요. 자 4번 2분만 시간 드릴게요. 정인이 이미 다 해놨지? 그냥 쓰는 거. 못했냐? 다 했을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테니까 4번 문제 각 문항에 필요한 개념들 이름 쭉 써주세요. 시작. 4번 문항에 답을 맞췄지?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1번 문항을 네가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의 이름 써주시고 1번 문항의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네가 맞았는지 이 문장에 좀 표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그 똑같은 걸 2번, 3번, 4번, 5번에 적용시켜서 해주시면 네가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찍히는 가능하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꼭 갈게. 구문 분석이라도 해놔야 돼. 구문 분석. 자. 1번부터 그렇지 구문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이 문항들의 필요한 개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주시고 그 문항이 그러면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좀 구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오케이. 적응 시간이 들었고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글씨 그치? 예. 거침없이 써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내가 오니까 소심해지기 시작해요. 예. 써못 쓰고 있지. 또 고민하고. 제가 썼어요. 짤짤짤짤짤. 자신감을 갖고 쓰고 계시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먹지 않아요? 예. 네, 밖에서 불편함을 가려도 돼요. 왜? 검정색이 잘 안 나와요. 다녀오십시오. 유튜브로 보고 있을 준우에게 안녕 준우야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갔다 오시면 더 좋아요. 네. 다 썼어? 네. 3번 개념이 전체를 봐야 되거든? 네. 잘 맞췄으면 좋겠어. 네. 3번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봐. 알겠지? 네. 근데 이거 맞춘 놈이 없긴 했어. 네. 화요일 번에. 문장으로 꼭 안 써도 돼. 문장으로 꼭 안 써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게 수동태라고 생각했으면 수동태만 써도 되거든. 근데 수동태가 그럼 이건 맞았다는 거잖아. 그럼 수동태가 왜 맞았는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 근데 여기서 일단은 모르겠어. 그럼 일단 2번의 개념 이론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지우도. 갑자기 내가 오면 연필이 멈춰요, 그죠? 예. 바닥 없는데 왜? 으쌰으쌰, 으쌰으쌰. 왜? 뭐? 몰라 안 알려줘.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주시면 돼. 다 했어? 공문서 좀 해줘. 특히 이 문장 이거 이그자미네이션으로 시작한 문제 이 공문서 좀 잘해줄 수 있을까? 해볼까? 야 까만 펜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도대체 까만 펜을 가지러 왜 갔다 온 거야? 이따 문과로 숙제할 때면 동명사 자리가 맞을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나 해도 되니 이제? 생각 다 했니? 들어오는데. 생각 다 했니? 친구를 나가볼까? 피터 직방 자리인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가 직방이잖아요. 돌릴 수 있어. 돌린 건 어떻게 내가 뭐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이제 학교 생활을 쭉 지속을 하면서 컨디션이 조금 더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사실 좋아질 일은 잘 없잖아. 그랬을 때 내가 졸린 날이 있어. 그랬을 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선생님 저 오늘 조금 피곤해서 졸리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나가서 수업 듣는 게 나을까?
나가서 수업 듣는 게 낫겠지. 앉아가지고 자꾸 막 이러고 졸고 있는데 누구누구 졸았니? 졸립니? 근데 아니요, 전 존 적 없는데요. 이러고 자꾸 주장하시면 막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간 앞에서 보는 나도 무서워. 니는 잘 생각해봐. 니네 지금 몇 명이야? 니네 머릿수가 한두 명이 아닌데 막 여기서 한 명 졸기 시작하면 두 명, 세 명 같이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러고 나를 봐. 눈 점점 까지지 뭐.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나는 좀 무섭겠지. 잘 생각을 해보면. 그치? 그리고 서로의 매너 문제도 있잖아.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얘들아 이러고 수업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졸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체력의 문제고 컨디션의 문제인데 졸린 날에 나가서 서서 들어주시는 게 매너다. 서서 듣다가 뭐 자기가 좀 잠이 깬 것 같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건 안 막아. 근데 졸다가 뒤지게 졸다가 실컷 막 이러고 졸다가 심지어 뭐 코 고는 새끼도 한 명씩 나와요. 그럼 갑자기 칵 하고 이제 지 혼자 이제 코 골다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이제 강제로 끄집어져. 땡땡아 나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게 나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자리를 조금 빼앗긴 자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발적으로 나간 놈은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탈 나간 놈은 예 안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알겠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 가봅시다. 자, 문장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법이니까 크게 요즘은 1학년 어법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사실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해석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헌터게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헌터게더라가 누구야? 헌터게더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어. 그럼 생활 양식인데 헌터게더러들의 생활 양식이래. 뭐 하는 인간들이야? 모여서 사냥하는. 헌터라고 했으니까 뭐 했던 사람이야? 사냥을 했던 사람인 거 같지? 그럼 게더러는 뭔 거 같아? 게더의 뜻이 뭐야? 모으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 떠올려야 돼? 우가 우가 떠올리시면 돼요. 우가 우가 했던 옛날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원시인. 아, 그치. 원시인 맞는데 원시인 중에서도 원시인들은 좀 부류가 나뉘잖아. 진짜 원시인이 있고 약간 조금 그래도 현대화된 원시인이 있고 조금 이제 종류가 나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헌터게더러는 누구야? 신석이. 구석길까 신석길까 그건 중요치 않아. 난 그걸로 싸우지 마. 그래서 헌터게더러는 좀 고급지게 용어로 말하면 니네가 아는 그거야. 사냥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 집단 생활. 자, 채집 어디서 나왔는데? 맞아. 채집 맞아요. 채집 앞에 이게 들어가야지. 이건 채집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거야. 사냥을 했다는 걸 무슨 생활을 했다는 거야? 수렵. 그렇지, 수렵 채집. 그렇지, 수렵 채집이라고 해요.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원시인들에 대한 이야기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 소재로 잘 쓰이는 거야. 알겠지? 누가 원시인 중에서도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원시인들은 무슨 생활을 했어? 모여 살아. 그렇지. 인간은 모여 살아.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않아. 인간은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뭉쳐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수렵 채집 생활과 월시에서 항상 비교되는 게 누구로 넘어가지? 수렵 채집 때 농경사회로 넘어가요. 알겠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기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데 농경생활을 했다는 건 얘네가 무슨 생활을 했다는 거? 한 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 근데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는 건 얘네가 뭐 했다는 거? 그래서 이동생활, 유목생활을 했다는 거. 이렇게 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수가 있어. 그럼 인간들은 그 파편화된 이제 덩어리로서 왔다 갔다 하던 생활에서 한 곳으로 정착해서 더 큰 무리를 지어 사는 부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의고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 얘기를 이렇게 풀 거냐, 저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알아는 놓으셔라. 알겠지? 가봅시다. 자, 그러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이 우가우가들의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게 주어였지. 그럼 바로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동사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얘가 지금 뭐 해줬어? 문장에서 컴마를 찍어줬지. 그럼 컴마를 열어줬다라는 거 이제 컴마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 닫을 수도 있다는 거겠지. 그럼 컴마 열었으니까 컴마 어디서 닫혔어? 여기서 닫혔지. 그러면 문장에서 이 글 쓴 놈이 애초에 뭐 하라고 알려준 거야?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컴마를 이렇게 아예 그냥 묶어준 건 그냥 일종의 너 괄호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시그널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무엇이다? 수동태 개념이다.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 하셨어요. 얘는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수동태는 항상 versus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걸 누구 있어요? 능동태로 바꾼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떠오르셔야 되겠지. 그러면 수동태 능동태가 나와 있는데
수동과 능동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져주기 위해서 우리는 동사의 종류를 따져볼 수 있을 거라 그랬어. 동사의 무슨 종류? 타동사냐? 자동사냐를 따져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반복해서 나왔다는 건 얘가 원법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소재라는 거. 다시 말해서 알아는 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자동사일 땐 어떻고 타동사일 땐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의사. 자동사는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돼요. 자꾸 punkpunkpunk하고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니? 하셨어요. 똑같은 설명했지? 근데 왜 잠깐 누군가는 자꾸 금붕어처럼 이러고 이제 뭔가 말이라도 해주려고 하고 누군가는 나를 처음 듣는 얘기 마냥 바라보시는데 그거 안 돼요. 알겠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다시 자동사는 뒤에 누가 없어?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친구인 거야.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살아 있어야 돼. 그러면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랬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원래 쳐줘야 된다 그랬어. 다시 무슨 개념은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 수동태 개념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 다시 뭐라 그랬어?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주는 개념이다. 그치? 다시 뭐라고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주는 개념. 예, 맞아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줘야 되는 개념인데 애초부터 그 보내줘야 될 목적어가 없는 놈이면 뭘 쓸 수 없어? 수동태를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사로 나와 있었던 형태에서는 타동사가 아니라 수동태를 쓸 수가 없더라. 그럼 타동사였을 경우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쓸 수가 있는데 아니 확인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describe라는 동사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describe라고 하면 얘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그렇지. 타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 구조가 A, S, B의 구조를 가지고 나와주는 친구겠지. describe 되셨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우사격보어로 묘사하다, 뭐 간주하다, 생각하다, 뭐라고 해석을 하든 상관은 크게 없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녀석은 목적어가 있어야 할 타동사인데 뒤에 지금 목적어의 형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목적어의 형태가 없어요. 뒤에 그냥 as 명사, as 형용사의 형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수동의 형태가 맞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를 한번 우리는 따져볼 거예요. 목적어가 사라져 있으니까 저 친구는 수동태가 맞겠다. 됐지?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은 더 길게 안 가고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고 그 뒤로 넘어가셔서 2번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해즈. 그렇지. 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해지 무슨 자리야 지금?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야. 뭐게? 수일시. 이게 동사가 맞으면 얘가 진짜 본동사로서 쓰인 자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수일치를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의심할 수도 있어?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 본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일단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간다면 사실 이 경우의 생각보다는 본동사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갈 확률이 높겠지. 되셨어요? 준동사로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경우는 문장에 본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겠다. 그치? 자, 그러면 수일치를 한다는 건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구문 분석을 같이 수반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구문 분석에서 누굴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잘 잡아주실 줄 아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examinat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시작을 했죠. examination 그 명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지금 of라고 하는 어떤 분사 나와 있지? 전치사 나와 있어요. 전치사 뒤에 뭐 끌고 와요? 명사 끌고 와요. 그럼 전면부 나와 있으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바로 쳐주시면 되겠지. 그치? 수식이에요. 수식으로 바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from부터 society까지도 다시 뭐 하시면 돼요? 전면부니까 바로를 쳐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줄 그어진 has suggested 이 자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has라는 모양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로 수일치를 했네. 그럼 주어가 누가 했으니까? examination이었으니까 단수로 수일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이렇게 수일치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거? remain 여기에서 동사로 쓰였다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래서 remain의 뜻에는 보통 동사로 동사의 뜻을 많이 외우셨을 텐데 명사의 뜻도 있죠. 질문이에요. 그러면 remain의 명사 뜻은? 자녀물. 잔여물 나머지 혹은
인간들의 나머지 이러면 해석이 너무 볼품 없어지잖아. 그지? 인간들의 나머지에 대한 조사 이러면 너무 해석이 볼품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remained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유품 혹은 유물이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되셨어요? 유물 혹은 그 시체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해서 유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되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남아있는 거 하면 약간 쓰레기를 더 많이 떠올리잖아. 그거 말고 여기에서는 약간 유물, 유해 이쪽으로 이제 떠올려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동사뜻만 떠올리면 안 되고 명사의 뜻이었을 때도 무엇이었는지 잘 떠올려 주셔야 돼. 이거 품사별로 뜻 제대로 알고 계셔야 영작 문제 난이도 올라갔을 때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 품사별로 뜻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파생어로 넘어가는 것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몸풀기 질문. 그럼 suggest 뒤에 쓰였던 대세 역할은? 목적절을 이기는 대. 그렇지, 잘하셨어요. 둘 다 맞는 대답 하셨어요. 두 분 다 맞아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즉 다시 말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돼?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명사절 접속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목적어 자리를 이끄는 대시예요 라고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완전 구조까지 머릿속으로 나와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는지 좀 질문을 해봅시다. 완전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 불완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불완전하다는 게 뭐라 그랬지?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냥 주어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자고 했었어. 명사가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걸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명사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오셔야 되는데 3번은 사실 정답은 맞춰주신 분들이 많은데 필요로 하는 개념이 뭔지를 똑바로 맞춘 친구가 T반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TR반에서도 안 나오고 TX반에서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뭐가 필요할지 한번 가봅시다. 일단 부사절 가로치고 갖다 버리고 나머지는 쭉 끊어서 어디서부터 어딘지 한번 가보자면 이렇게 넘어가서 가로쳐놓고 뭐 여기도 분사구문이니까 가로쳐놓고 그러면 폴론으로 이제 시작하는 문장 부분인 네임의 주어, 동사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봐줘야 될 부분은 어디서부터 그냥 똑바로 보면 돼? 엔드부터 똑바로 봐주시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럼 what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주면 돼요?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이에요. what절이 의문사절로 쓰였건 관계대명사절로 쓰였건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둘을 구분할 거고요. 고등학교로 와서는 얘가 의문사계, 관계사계 물어보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what은 똑같아. 얘가 의문사절로 쓰였건 관계사절로 쓰였건 무조건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what절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고?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방금 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봤지. 뒤가 불완전하다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 된댔어?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설명 내신 들어가면 선생님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단기 특강 할 때 설명 이미 끝내놓고 니네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내가 내신을 막상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설명하는데 시간 할애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해주는 걸 잘 적어가셔서 복습을 해오시고 머릿속에 숙제를 해오셔야 우리가 내신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양의 진도를 내가 쭉쭉 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보통 what 뒤에 구조는 주어가 없어져 있거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져 있는 이런 불완전한 구조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거고요. what절 전체는 명사절로서 문장 속에서 주목구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what절이 맞냐 틀렸냐를 일단 아시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뒷부분에 구문 분석을 해야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우리는 똑바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구문 분석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정답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구문 분석을 해주시면 돼. 누가 뭐고 누가 뭐예요? 누가 뭐예요? 그럼 따라서 뭐가 결론이에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누가 뭐예요? 디지털 질병. academic disease. 얘가 뭐로 나온 거야? 주어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축이 동사로 나왔고요. 그렇지는? 목적어로 나왔어요. 쟤는 목적어 역할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몇 형식? 3형식. 그럼 완전 불완전? 완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3형식으로 써. 완전하더라. 그럼 맛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맛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정답으로 고쳐주세요 하면 여기까지도 다들 고쳤어요? 뭐로 고쳐요? 네. 대수로 고칠 거예요. 근데 왜 대수로 고쳐야 돼요? 이때 강조. 네, 저 설명이 바로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얘가 대신 대신에 그냥 that이에요. 뭐 동격이라고 설명하는 친구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farming villages가 나와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설명이라 where로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나올 텐데 얘는 짝꿍 구조로서 누가 앞에 튀어나와 있었다?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앞에 튀어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강조 구문이다. itB를 강조 구문이다. 그러면 itB다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이 빈칸에 강조할 수 있는 품사 어떤 거 있어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강조할 수 있고 또 명사도 강조할 수 있어요. 맞아. 주어나 목적어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문장은 어디야? 이렇게 문장이 원래는 쓰여있어. 단순하게 저 뒤에 구조를 쓴다면 그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발생을 했을 거래요. 어디에서? farming village 어디에요? 농업사회에서 농업사회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꼭 소사이어티가 나와야지만 사회는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처음 발병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썼더니 너무 문장이 심심한 거야. 내가 저기에서 그냥 저렇게만 문장을 써놓으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야 뭐야? 안 보이고 그냥 단순한 문장이 돼버리지. 그래서 나 이걸 중요하게 쓰래. 이것 봐! 이것 보란 말이야! 여기를 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써주는 게 누구냐면 itB 대시예요. 그치?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쓸 거야. 그러니까 이 itB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종의 괄호를 쳐주는 역할이에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봐주세요 라고 괄호를 쳤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괄호 사이로 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뺀 나머지 구조는 이 farming village를 뺀 나머지 구조는 지금 뒤에 무슨 구조다? 완전 구조다. 누구를 앞으로 강조해서 썼기 때문에 부사구. 근데 그 부사구 중에서도 farming village는 어디에 대한 정보예요? 장소에 대한 정보겠죠? 그래서 강조해서 쓸 수 있는 부사의 정보에는 장소나 시간이 있더라. 원래 일단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강조해서 뺄 수가 있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강조해서 뺄 수가 있더라. 근데 결론은 그 덩어리 자체가 다 부사였던 친구였기 때문에 부사는 앞으로 뽑아왔자 나머지 구조가 완전 구조 그대로 유지하더라. 그래서 헷갈리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헷갈리게 이 자리를 그냥 대수로 쓰지 않아요. 뭘로 고쳐서 써줄 때가 있어요? 장소는 where로 고쳐서 써놓을 거고요. 시간은 when으로 고쳐서 써놓는 교과서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 부사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앞에 있는 이 itB가 있냐 없냐를 좀 살펴주시면 돼요. 앞에 itB가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냐 없냐를 가리키시면 되는데 보통은 걔가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부사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명구가 나와 있죠? 그럼 부사 구가 나와 있을 때는 강조 구문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지. 됐어? 그럼 아까 강조할 수 있는 것 중에 명사도 있었는데 만약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유행병이야.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톡 하고 뽑아서 썼어. 그럼 나머지 구조에서는 뭐가 없어지는 게 돼? 주어가 없어지는 게 되겠지. 그럼 명사를 강조해서 썼을 경우에는 뒤에 구조가 무슨 구조다? 불완전 구조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명사로 바뀌어서 쓸 수가 있더라. 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저기 예. 이시 가주어 이시예요? 랑 달라요. 가주어 있을 가주어 이뜻 같은 경우에는 사이에 보통 형용사가 나올 확률이 95%가 넘어갑니다. 그럼 저 이시 뭐예요? 그냥 강조 구문의 이시예요. 아. 네, 또 다른 이시예요. 종류가 좀 결이 달라요. 됐어? 됐어 안 됐어? 이때 강조 구문일 때 사이에 형용사 강조할 수 있는 거 얘기했어 안 했어? 형용사가 강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 안 했지. 그래서 이 사이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때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고 그렇지 않은 명사나 부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강조 구문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됐니? 됐어 안 됐어? 되셨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그지? 약간 눈이 엄청 큰 눈이거든요. 근데 수업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게 또랑또랑한 눈에서 점점 그치? 예, 웃어서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약간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어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저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드는데 일단은 문제부터 풀이하자. 자, 4번에 필요한 개념은 뭐다? 부사냐 형용사냐? 그렇지. 언나온 최종대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 밑줄 그어놓은 단어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 부사겠지. 그럼 부사의 역할은 뭐예요? 명사 빼고 다 수. 그렇지. 명사를 제외하고 전부 수식이지.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말을 다 수식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예, 깜짝이야. 이렇게 말하면 또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명사를 뺀 나머지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누굴 꾸며줄 수 있다는 거야? 문장 전체. 문장 전체 혹은 또 부사. 부사, 동사. 동사, 형용사 수식이죠. 잘하셨어요. 박사를 했는데 이거 황지우 지겹게 했는데 알고 있어요. 김세윤 씨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귀에 딱지가 않히도록 나한테 들들들들 웃기면서 했는데 기억나니? 나요. 말을 해. 예. 아니 뭐 나를 처음 본 뉴페이스들이나 신규생들은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랑 배운 거 아니니까 사실 말이 전혀 안 나와도 약간 이제부터 알아나가면 되지. 그리고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이게 개념 정리가 용어 정리가 좀 덜 돼서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놈, 두 놈, 세 놈은 말이 나와야 돼. 그지? 예, 그래요. 잘하고 계시고요. 예, 잘해주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익숙해지면 이제 대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치? 이제 대답이 안 나오면 혼날 놈 셋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헷갈리는 거 갈게요. 부사 자리냐? 라고 헷갈리게 하는 거. 부사 말고 누구 자리냐? 부사 쓸래? 누구 쓸래? 이렇게 선택하게 돼. 형용사 쓸래 선택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역할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명사 수식.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요. 보호의 역할까지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부사는 명사를 빼고 수식을 했으니까 그럼 명사 꾸며줄 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형용사냐 부사냐라는 자리가 좀 중요하더라. 자, 그러면 저기에서 저게 무슨 자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뭐가 필요한 거겠어 당연히. 구문 분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로 넘어오실 때는 이제 중학교 때는 다른 데서 뭐 100% 통합교로 이제 내신을 열심히 이제 뽑아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고등에서는 이제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될 게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통합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통합기를 안 하고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얘가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낼 줄을 아셔야 영작으로 연결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이 뭐야? 제일 만만하게? 구문 분석이야. 그래서 내가 구문 분석이 익숙하지 않다, 잘 안 되어 있다. 그럼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찾아봅시다. 주어 누구예요? 그렇지, 좋아요. 저 디벨롭먼트 얘가 주어고요. 그러면 뒤에 또 오브라고 하는 어떤 분사 있으니까 전치사 있으니까 이거는 쉽잖아. 사실 오브 이런 거에서 내가 in, 오브, at 막 이런 거에서 품사 물어보는 거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오브의 품사 뭐였다고요?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그랬죠? 전명구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자꾸 나를 보고 웃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치? 저를 보고 이렇게 미소만
예쁜 미소만 지으시면 안 되고 말을 뭐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치? 입술이 움직여야 우리는 잠이 깨고 기억이 좀 더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명도 잡아주셨어요. 자, 그럼 동사는 누구야? 리드라고 하셔도 되고 혹은 리드 투라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얘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형용사가 끼어들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한 단어 했을 때는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얘 자리는 지금 뭐 해야 될 자리야? 그렇지. 부사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사 수식. 그렇지.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부사 자리다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네. 자,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지금 대답을 잘 해주고 있던 두 분 빼고 나머지에서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믿고 있어요. 두 분 말고 나머지에서 대답을 좀 해봅시다. 틀려도 되니까 자꾸 뭔가 말을 해야 내가 니네를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틀려봐야 좀 쪽팔린 경험이 생겨야 각인이 돼서 집에서 뭐라도 남아요. 학원에 와서 그냥 앉아서 열심히 고개 헤드뱅에 이러다가 갔다 약간 이러지 말고 리듬 타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을 해보셔야 뭐라도 남아. 알겠지? 자, 진짜 쉬운 질문이니까 틀려도 대답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increase의 품사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서 지금 이 increase의 품사 뭐예요? 아우 진짜 맨날 업데이트하네 진짜. 다른 시간. 됐다. 뭐라고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increase는 우리가 단어를 검색을 하면 얘는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명사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동사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increase는 명사로서 역할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게? 전치사 뒤에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고 혹은 앞에 누가 있어 지금? 형용사. 관사가 나와 있는 거죠. 형용사가 나와 있기도 한데 하이는 부사로도 쓰이잖아.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지. 제일 만만한 힌트는 관사가 나와 있어요. 관사는 항상 누구가 나올 거라는 신호예요? 다 비켜. 내 뒤에 명사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언더.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명사 있어요. 그래서 명사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특히 단어 주어주고 그거 파생어로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생어 개념까지 가야 돼. 누구를 싫어하다 라고 하면 단어 뭐야? hate.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관사 뒤에 그 hate를 파생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hatred라는 중호라는 단어가 나오셔야 돼요. hate에서 파생된 hatred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왔지. 그럼 만약에 저동해서 영작으로 그 문제를 냈다 그러면 다 틀린 거야. 맞지? 그래서 단어 외울 때 파생어도 좀 지금 잘 외워놔야 돼. 단어장이 두 분 어려우신 건 알아요, 컴플릿. 근데 모든 컴플릿에 파생어가 잘 되어 있어요. 잘 외우세요. 알겠지? 그래서 관사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시그널. 나 이 설명 안 하고 싶어 이 이후로. 오늘 이후로는 안 하고 싶어. 알겠지? 잘 봐. 자, 그리고 오늘 결석한 친구가 이 영상을 똑바로 볼까 안 볼까라고 우리는 테스트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에 이 영상을 제대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런 짤막한 우리 힌트를 줄까? 자, 준우야. 선생님이 키우는 고양이들이 3마리였다가 1마리가 늘어서 4마리가 되는데 이 중에 얘랑 얘는 죽었어. 첫째랑 셋째는 죽었는데 2마리가 남아있긴 한데 원래 4마리거든? 얘네 이름을 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콩, 자반, 조림, 볶음이야. 자, 이거를 이제 준우가 다음 시간에 내가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뭐야? 라고 해서 준우가 대답하면 준우는 똑바로 본 거고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뭐야? 웬 개소리야? 이러고 나를 쳐다보면 똑바로 안 본 거겠지? 자,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결석을 했을 때에도 제가 이런 퀴즈를 남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영상 중간에. 잘 봐오세요. 알겠지? 2배속 하는 놈들 간혹하다가 있어. 내가 간혹하다가 말이 내가 좀 천천히 하는 편이 아니라 말을 원래 빠르게 하는 편인데 나의 말을 2배속으로 들으면 그게 들리냐 안 들리냐? 안 들리겠지? 퀴즈 넘길 거니까 만약에 결석하게 되면 너 그 퀴즈가 어딨지 하고 넘겨보기. 이걸로 퀴즈만 찾고 있지 말고 잘 들어와. 자,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마지막 5번에서 필요한 개념은 무엇이다? 네, 분사라고 해도 되고 분사 구문이라고 해도 되고 ing 쓸래요, pp 쓸래요, 해사원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라고 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답은 분사 구문이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분사 구문 내에서도 문제는 결국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잖아, 그치? 근데 분사 구문에서는 사실 ing냐, pp냐가 아니라 being이 생략된 pp냐라고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분사 구문이란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되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한 구문이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분사
분사에 쓰임과는 달라요. 보어 자리에 쓰이거나 혹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랑은 달리 얘는 이미 그 앞에서 구문분석을 우리가 해줘야 될 친구들은 이미 다 나와 버렸고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거 이미 주어 동사 보어가 다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건 ing밖에 없겠죠. 그래서 ADM 부사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ADM밖에 이제 남은 녀석은 없겠다. 그치?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결국은 쉽게 ing를 쓸래 being이 쓸래 PP를 쓸래 이 싸움이었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은 설명이 나와? 그렇지. 자타동사 잡는 거에서 몇 번이랑 똑같은 설명이야? 1번이랑 똑같은 설명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자동사니 타동사니를 좀 떠올려 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오픈이라고 하면 지금 무슨 동사? 타동사예요. 그치? 무엇을 열다, 무엇을 개척하다 이렇게 쓰였지? 그리고 뒤에 더 way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 목적어가 잘 나와 있지? 그럼 목적어가 잘 살아있으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굴 써주는 게 맞아요? ing를 써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막 입에 모터난 것처럼 빠르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좀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가지고 시험, 그러니까 저동의 특징이 작년까지도 그거였어. 교과서가 만약에 지금 얘네가 1과 2과가 나왔잖아. 근데 시험 기간을 6주를 잡잖아. 근데 이 1과 2과만 가지고 혹은 교과서 한 과만 가지고 3주를 넘게 수업을 하래. 시험 범위를 안 주는 거야 일부러. 모의고사 범위를 안 알려주는 거야. 뭐 산문을 볼 거다라고 했는데 3월 모의고사 그러면 독해식물 다 들어가? 그거 아니잖아. 그럼 번호를 픽을 해주셔야 되거든. 뭐 18번, 19번, 21번, 22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쭉 픽을 해주셔야 되는데 번호 픽을 안 해주신다. 혹은 산모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26년 산모인지 25년 산모인지 19년도 산모인지 말을 안 해주면 모든 개념의 산모를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갔던 교과서 범위 지겹게 다시 나가고 반복을 하다가 시험을 보기 딱 2주가 남기고 난 상태에서 갑자기 지문을 20개 30개를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돼? 똥줄 타겠지. 왜 2주라고 해봤자 수업 몇 번이야? 4번이잖아. 근데 4번 만에 지문 20개면 적게 나온 거지. 30개 나온다고 쳐봐. 그럼 난 4번 수업 만에 30개 다 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둥이에 못터 달겠지. 따라왔니? 하고 수업하고 됐니? 다음과 수업하고 됐어! 졸지마! 이거 하고 있겠지. 그치? 지금은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적응해보세요. 지금 속도에 적응을 해야 돼. 따라라라 할 때 이제 또 쫓아오실 거예요. 그쵸? 예. 그때는 조니 뭐 이것도 할 정신 없어. 나가! 그냥 그러고 지금 막 수업할 거야. 중간에 졸고 있을 때는 지금은 졸리니? 해야 돼! 막 이러고 좀 상냥하게 얘기해주나?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니네들도 없고 나도 없고 둘 다 없으니까 졸린 놈 나가!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땡땡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여기 지금부터 질문 없어요. 그럼 일단 조금 헷갈리는 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자, 여기서 whatever의 역할 복합관계사 맞아요. 지금 복합관계사가 맞는데 이 복합관계사 세변으로 바꿔 써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너무 멜로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복합관계사절 안에 구문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되게 없는 되게 이상한 구조라고 생각해 드실 텐데. 네, 맞아요. 잘 보셨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라졌어요? 동사가 사라져 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비동사를 지 멋대로 생략을 해놓는 경우가 간혹 나오게 될 겁니다. 간혹 나와요. 간혹. 체크를 해놓으시고 더비교급에서도 비동사 생략 좀 자주 했던 거 혹시 보셨니? 더비도비 용법에서도 비동사를 좀 생략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처럼 비동사를 이렇게 빼놓고 문장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시겠죠? 졸려. 박서연은 졸려. 빈칸 말고 9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9번부터 하고 시간 남는 거에 따라서 빈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9번은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순서배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잡아서 써줄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지문이라서 9번을 먼저 풀이를 해줄 거야. 9번이 어려워서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근거를 똑바로 쓸 줄 아니 이걸 좀 찾아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볼 테니까 9번의 근거를 박스를 치든 화살표를 하든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라. 정리해주세요. 시작입니다. 3분 드릴게요.
굉장히 쉬워. 사실 9번은 지금 몇 번 했었던 거? 잘 맞췄잖아, 그치? 그러면 근 박스 칠 거 있으면 박스 치고 아니면 구조화할 거면 구조화하고 틀려도 되니까 좀 더 잡아주셔야 돼. 당연히 줄 알고. 이제 허리 나갈 것 같으면 의자 당기고 조금만 자세히 나오자. 그림 그리고 놀고 있지 말고. 이렇게 써놔도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면서 이렇게 그 뭔가 나열을 서술을 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차라리 어떤 그 대조 그룹이 있으면 A 그룹, B 그룹이라고 잡아가지고 그거를 거기 위에다가 A, B 이런 거 써놓는 거 어렵지 않지. 빨리 넘어갈 수 있지. 그걸로 잡아줘. 알겠지? 근데 잘 잡았어. 잘 잡힌 거. 구문 분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일일이 구문 분석을 하면서 풀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 방금은 어법이었으니까 사실 구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사실 대조 그룹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문이거든. 그러면 A 그룹이랑 B 그룹에 대한 썰이 명확하니까 A 그룹이랑 B 그룹으로 한번 잡아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지? 들었어. 옆에 친구 설명해 줄 때 A 그룹, B 그룹 잡아봐. 알겠지? 잠 좀 깼지? 아까 처음 들어왔으면 뒤지게 졸았는데 그지? 으쌰. 잡았어? 일비?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갖고 A 과감하게 여기가 A 그 다음 너 B 그 다음 B A 뭐 이런 식으로 써놔. 알겠지? 근데 허리 피시 목 나가. 지금 구문 분석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거 어법 문제가 아닌데 뭐 하러 무슨 무기영화를 보겠다고 구문 분석을 진짜 틀렸어 임마. A, B 그룹잖아. 구조 이제 독해 문제잖아 얘네. 얘는 A, B가 굉장히 명확한 친구라서 A, B 구조 잡아주셔야 돼. 잡아봐. 그다음에 성민아, 원지. 아 이렇게 얘기했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써주면 좀 좋은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잖아. 말고 마이그레이트는 A도 하고 B도 해. 둘 다 마이그레이트 해. 근데 이걸 경험한다는 건 무슨 그 기간이 있잖아. 2주 기간이야? 무슨 기간이 윤. 윤은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 이 언니 둘 다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쓰지를 않아. 자꾸 그 동사 그 문장에다 밑줄만 그어놓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소리가. 뭐라 저 소재를 잡아서 쓰란게. 새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새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일단 소재가 새라는 건 잡았어요? 아니야 아까 A, B를 찾으려고 했는데 A, B가 없어. 없어? 그냥 찍었는데. 그랬어? 세아는 어떻게 잡았어? 안 잡혀? 잘 모르겠어요? 새 얘기하는 건 알겠어? 네. 그럼 됐어. 그러니까 새 얘기 잡았으면 됐어. 말했다. AP 잡았어? 좀 어렵지? 근데 원래 안 잡아보던 친구들 그냥 답으로 그냥 풀어서 답이에요 이렇게 풀던 친구들은 이거 잡으라고 그러면 좀 많이 당황스러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등에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꾸 틀려도 해봅시다. 맞아. 걔네를 잡아야 돼. 이 동즈, 디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잡아야 되는 거 맞아. 잘했어. 좋아. 저걸 전체를 저렇게 잡았다고? 그래? 확실해 현재야? 그래? 그럴까 얘들아? 시간 조금 더 줘? 넌 뭐 쓰지도 않아 놓고 뭘 다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냐? 뭔가 찾은 것 같은데. 뭔가 찾은 것 같아? 나 다시 보러 가? 네. 아니야. 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아니. 불렀다. 불렀다. 아니 어디에 차점이 있는데? 자, 잘한 친구들은 이미 예전에 잡았고 안 잡히는 친구들은 시간 더 줘도 안 잡힐 것 같으니까 갑시다. 자, 무게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게문. 자, by comparison 어떻게? 대조적으로 라는 거겠지. 대조적으로 bird 새인데 아하 새 얘기구나. 새인데 어떤 새예요? longest childhood라고 했더니 가장 긴 유년기를 지내는 했으니까 이 유년기를 지낸다는 얘기를 이 end라는 접속사를 통해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다시 쳤어.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가져왔거든요. 이 유년기를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유년기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하는 새들이래? 부모들과 함께 이주를 해본 그 새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갖는 경향이 있더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 잡아야 될 키워드는요 유년기가 존재하는 새들은 부모와 함께 이주를 하고요 얘네들은 최적의 이주 경로를 탐색하더라. 이게 우리가 보기문에서 잡아야 될 소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Spending time as a children. 그러면 아이로서 시간을 갖는 것은 allow 가능케 해주죠. 누가 뭐 하는 걸? 새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걸 가능하게 해준대. 그러면 같은 내용. 아, 여기에서는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서는 정말 아이 그 상태, 새끼일 때라는 얘기가 그대로 나왔지. 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유년기에 대한 걸 좋게 얘기해주고 있어? 안 좋게 얘기해주고 있어? 아, 유년기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걸 보기문이랑 연결해서도 우리는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반대되는 친구 나와요. 뭐가 없지? 유령이 없어. 그렇지. 유년기가 없다면 동물들은 반드시 뭐 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가 뭐야? 그 유전. 그렇지. 새겨져 있는 거야. 하드웨어는 맨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본체에 해당하는 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다 뭐야? 하드웨어고 그 안에 우리가 까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딱딱하게 그냥 플라스틱 틀 그대로 나온 거 그렇게 규격화된 거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들의 신체가 될 수 있고 그 신체 안에 새들의 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치? 새들의 유전자 안에 생겨진 그 정보들은 다 하드웨어라고 사실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한번 잡아봅시다. 유년기가 존재하는 새들은 A였고요. 유년기가 존재하지 않는 새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유년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 B라고 하는 새들은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된다?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된다. 자, and therefore be less flexible.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된대요, 그 새들은?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유연성은 여기서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되셨어요? 하드웨어 의존한다는 얘기는 융통성이 떨어지더라. 아, 융통성이 뭔가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야. 부정적인 얘기라는 건 알겠어. 네, 뭐 어떤 융통성인데? 라고 해서 봤더니 자, 뭐 하는 새들? 이주하는 새들. 그러니까 이주하는 새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 철새. 맞아요. 철새라고 불러줘요. 그치? 참새는 철새 아니야? 아니다. 아니지. 까치는 아니다. 철새 아니죠. 근데 또 까치 또 철새예요. 저희 동네 까치들은 철새예요 하는데 까치는 맨날 똥 싸는데 똑같이 싸지 않냐? 저기 후곡마을 저기 어디야? 그 일산역 뒤쪽에 가면 맨날 까치들 똥 싸는데 똑같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어우, 보셨어요? 여기 4단지만 하더라도 까치들 똥 개 많이 싸요. 그래서 4단지 근처 후곡마을 4단지 근처에 차례잖아요. 그럼 약간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삐빅하고 봤더니 얘 뭐야? 하고 보면 새똥이거든요. 나 몰랐던 사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 새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 더럽기는 한데 내가 돈 주고 세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자연이 해주는 세차를 되게 선호하거든. 그래서 나는 세차를 내 돈 주고 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히스토리상. 근데 새똥도 그래서 그냥 싸면 좀 더럽기는 한데 내 손에만 안 묻으면 되겠지 하고 방치를 했었어.
그럼 왜 안 지워지는 줄 알아? 있잖아요.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식이 된대. 나 처음 알았어. 색동에 약간 산 성분, 질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 색동에는 질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걔네는 그 인간처럼 그걸 뭘 분해를 못한대. 그래서 질산이 산의 형태로 그대로 나온대. 색동에는 있대. 그래서 그게 차이 뚝 하고 떨어지잖아? 부식이 된대. 처음 알았지. 어쩐지 색동에 오래 굳은 색동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차를 좋아하시는 우리 학원 선생님이 막 되게 야만인 쳐다보듯 나를 쳐다보더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그래요? 그래서 까치, 까마귀, 뭐 비둘기 이런 애들은 그냥 그 지역에 계속 존재하는 애들이니까 철새라고 할 수가 없겠죠. 청둥오리 이런 애들은 철새겠지, 그치? 봅시다. 자, 그래서 그 철새들 중에서 those 대명사 나왔네. 그러면 대명사가 사실 순서 문제의 힌트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잘 우리는 깨우쳐야 돼. 새는 새인데 어떤 새야? are born. 태어난 새들인데 어떤 상태라? knowing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그렇지.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해야 될지를 알면서 태어난 새들이래요. 알면서 태어났대. 그러면 태어나면서 새가 알껍질을 삐약 하고 깨어나면서부터 이미 뭐가 들어있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럼 그게 뭐에 대한 정보야? 위에 나 그치 그 이주에 대한 정보인데 위에 나왔던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야? 하프보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보가 날 때부터 그걸 아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즉 이 새에 대한 설명 그래서 하이픈으로 다시 해줬지. 어떤 새라고 나왔어요? 이주하는 새들인데 전적으로 지시사항에 의존한 채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시사항이래.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해주면 뭐야?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기가 태어난 채 가지고 그 나온 그 지시사항들은 본능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새들은 때때로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갖더라. 됐습니까? 그럼 유년기가 없으면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되고 이 하드웨어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능에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동 경로더라. 이주가 아니라 이주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B에서 B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니까 A자 1번 자리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겠지. B에서 B 얘기 그대로 넘어갔죠. 되셨어요? 그럼 2번 넘어가기 전에 또 봤더니 These birds라고 나왔어요. 이러한 새들. 이러한 새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린 또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래? 봐줘요. 이주하는 법을 알면서 태어난 새니까 위에서 나온 걸 똑같이 했어, 됐어? 똑같이 했어. 그럼 A야, B야? A는 유년기가 있고 B는 유년기가 없다 그랬어요? 유년기가 없이 하드웨어 의존하는 B라는 새들이겠지. 그럼 B라는 새들은 어떻게 한대? 쉽게 적응이라는 걸 못한대요. 그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건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국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럼 2번도 돼야 안 돼? 2번도 안 되겠지. 되셨어요? 뭐해 뭐? 엄마도 없는데 저는 못해. 엄마도 없는데 적응도 못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보통 이런 철새들은 혼자서 이동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무리 짓잖아. 그러니까 누가 어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걔네는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이동하는 애들이잖아. 됐죠? 가봅시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떠올랐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애니메이션에 그 철새랑 로봇이랑 같이 나온 무슨 새랑 로봇이 같이 나온 무슨 애니메이션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되게 재밌게 보고 내 남편이 옆에서 저런 걸 왜 봐? 약간 형아 나를 그렇게 주면서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을 때 호수가 메말라버리고 숲이 농지가 되고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연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환경의 변화가 됐죠? 자, 그러면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이걸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강들이 말라버리고 숲은 농지가 되고 기후 변화가 이 서식지를 좀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뭔가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새에 대한 그럼 이 새들이 또 뭘까요? They are born. 이미 태어났는데 어떤 새? 이주할 방법을 알고 태어난 그 새들이니까 A야 B야? B라는 새들이겠지. 그냥 얘네는 그저 뭐 할 뿐이에요.
keep flying 계속 날아갈 뿐이에요. 뭘에 의해서? 오래된 규칙들과 맵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 단어는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다시? 그렇지. 하드웨어가 이거였고 얘가 이거였어요. 지금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해주고 있다. 됐어? 3번에서 3번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똑같이 지금 삐삐삐 내려오고 있어요. 갑시다. 자 그러면 그 3번 전까지는 계속해서 윤영기가 있는 애들 얘기야 없는 애들 얘기야? 윤영기 없는 애들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childhood라고 하는 윤영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자 윤영기라고 하는 애가 바로 촉진시켜준대요. 이러한 문화적 지식들을 전송하는 걸. 그러면 이 전까지는 B라서 윤영기가 존재했다 없었다? 윤영기가 없는 애들인데 갑자기 윤영기가 있는 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얘기가 나왔지.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대조적으로 윤영기가 어떤 애들이랑 대조적으로 윤영기가 있는 애들은 최적의 경로를 살피더라. 얘네가 왜 최적이냐면 얘네가 그 지식을 전달해 주거든. 이라고 해서 3번으로 넘어가야겠다. A그룹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고 그럼 여기서 jeans가 의미하는 건 뭐야? 똑같이 계속 하드웨어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하드웨어야. 알겠지? 그러면 하드웨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서 썼는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아시겠죠? 꺼줄까? 히터? 그치 그래 보여. 왜냐면 히터 바람이 직방으로 오면 그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지거든. 나도 그래. 그래서 나도 아까 회의하다가 우리 월요일 1시 회의거든요. 전체 회의면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교무실이 쪼개져 있거든. 그러니까 강의실에 꽉 차. 저기 자습실이 꽉 차거든.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면. 앞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또 뭐라 이제 회의 얘기를 하실 거 아니야. 오늘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까 내가 그러고 있었어. 이제 회의하다가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히터 직방자를 잘못 앉았어요. 예. 좀 죄송했어 대표님께.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약간 티가 안 나겠지 하고 이러고 대표님한테 근데 이러면 잠이 깨져라 좀. 그래가지고 이러고 잠을 깨야 된다 이러고 이제 회의 시간에 약간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있다가 대표님이 봤는데 대표님이 되게 나를 모셨다가 약간 이러고 약간 다른 데를 보시는 거야 갑자기. 걸렸나 싶었는데 나올 거 없나 싶더라고. 다행이었어. 자 그러면 빈칸으로 올라가 봅시다. 빈칸 몇 번 할래? 라이트 나오는 거 할래? 파이낸셜 마켓 나오는 거 할래? 선택하세요. 자, 나는 라이트 나오는 지금 과학 지문하려서 라이트. 자, 손 번쩍 들어. 겨드랑이가 보이게 번쩍. 이러고 들지 말고. 하나, 둘, 셋, 내려. 자, 그럼 저는 파이낸셜 마켓 하려서 손. 압도적이야. 파이낸셜 마켓 갑시다. 시작. 자, 구조화 해주세요. 구조화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파이낸셜 마켓 6번이죠? 예, 6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랑 과학 지문이 좀 약한 편이야? 뭘까요? 그럴 수 있죠. 난 과학 지문이 편했는데. 구조화 하시면 돼요. 내용 요약. 많이 이상한가? 그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많이 이상해? 그냥 멀쩡한데 왜? 아니 그 피부색과 함께 왜? 아니 저건 검게 나오잖아. 그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늘 약간 쌍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별로 크게 변하지 없어. 그럴까봐 못했어. 그럴까봐 그냥 눈 위에 선 하나 찍 근 사람 될까봐 못했어. 다행히 얘들아. 얼마예요? 요즘 쌍수 써대. 얼마예요? 몰라. 안 알아봤어. 200이나 해? 내 주변에 쌍수하는 애가 별로 없어. 진짜? 근데 어머님 연세는 그 약간 이제 처지는 걸 방지하려고 이제 하시잖아. 아니야? 저희 뭐 어릴 때 어릴 때 하셨어? 우리 엄마도 했는데.
우리 엄마 본인이 안 해서 그런지 나를 안 시켰더라고. 해봐. 너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저도 아니 안 하는 게 이쁘긴 한데 지우는. 너도? 네. 또 괜찮은데 지우야? 니네 둘은 눈이 크잖아. 나는 눈에 콩알만 하잖아. 제가 누군가요? 응. 나는 눈에 콩알만 하잖아. 아니야 왜? 너도 해봤어? 재밌지? 잠 깨지 않냐? 몰라요. 그래. 다 했어? 뭐야? 다 한 줄 알았잖아. 실제 졸립지? 예? 조금 졸립지? 내용 요약 정리. 아까 그 선생님 오른쪽에 정리해놨던 것처럼 요약 정리하고 소재 잡혀. 보시면. 시연님 손을 안 대시는데 자꾸 그지?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맞아. 파이낸셜 마케팅 핵심 단어는 맞아요. 채영이 다 했죠? 하고 있어? 신아! 핵심 단어만 잡아봐. 핵심 소재. 다른 거 틀려도 돼. 핵심 소재만 잡아봐. 뭐 먹었어 그리고? 빨간 거. 아 그거 통이야? 나 또 맛있는 거 혼자 먹은 줄 알았지. 너는 또 피네이션 마켓 하면 되겠냐? 파이낸셜 마켓이지 마. 파이낸셜 마켓이 무슨 뜻인지 번역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언니. 이거 됐어? 좀 어렵지? 근데 이제는 해야 돼. 고등학교 지문들은 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없어. 뭐 수준별이고 뭐가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무조건 해야 돼. 다 했어? 네. 이거 그 몇 학년 거예요? 응. 다를 거예요? 응. 왜? 그냥 그 이끌어요? 어떻게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했어. 선생님 근데 왜? 파이낸셜이 아닌가요? 너도 피네이셜 이동했었니? 네. 네. 하하. 다 했어? 잘 모르겠어. 괜찮아. 몰라도 자꾸 해봐야 돼. 몰라도 자꾸. 얘들아 구문 분석은 다 안 해도 되는데 문장의 큰 흐름을 끊어가시면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건 좀 필요해요. 자꾸 문장을 이렇게 줄로만 이렇게 질질질질 그어놓으시면 안 읽혀. 이렇게 질질 긋지 말고 끊을 부분들 수식어고 나와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슬래시 그어가면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반도 한 4명만 더 들어오면 반 분반할 수 있겠다. 근데 친구 영입하면 혜택이 있어요. 나의 사랑? 김치코? 진짜요? 고민을 좀 해줄까? 아 쌤이 주는 거. 내가 주는 거지. 여기서 주는 게 없어. 어. 근데 4명 정도만 더 들어오면 R반이랑 X반으로 분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네. T반은 지금 R반, X반이 쪼개져 있거든. 한 4명 더 들어오면 R반, X반이 분리. 저희 반만 안 정해져 있는. N반 안 정해져 있어. 안 쪼개져 있어. 안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인원수가 좀 애매해가지고 한 4명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다 했냐? 다 했어? 자꾸 해봐야 된다니까. 자신감을 가져. 핵심 단어라도 이제 소재라도 써봐. 소재. 뭐라고? 왜? 그러면은 반을 맞춘 거 아니야? 뭐 소재 잡았어? 저요? 정현이 잡았을 거. 정현이는 틀리면 이제 검찰쌤한테 가야지. 이거 담배를 했어. 잘못 잡았어. 아니야. 가게 얘기 아니야 지호야. 가게 얘기 아니야. 너는 파이낸셜 마켓이 뭐냐고. 재정 마켓이. 맞잖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뭐 긁혔다고? 뭐가 긁혀? 아 웃기다고. 뭐가? 쌀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대요. 재정 마켓이 재정 마켓 아니야. 그럼 이게 뭐예요? 얘들아 파이낸셜 마켓은 뭐라고 하면 돼? 시장. 금융시장. 시장. 금융. 은행 떠올려야 돼.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돈의 흐름을 막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거 떠올리시면 안 돼. 파이낸셜 마켓이 나오면 금융시장이야. 금융권을 떠올려야 돼. 돈과 관련된 어떤 시장의 흐름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뭐라고? 뭘 주고받는 뭔 줄 알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거 주고받는 거 아니라니까 파이낸셜 마켓은? 마켓, 시장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시장이 싸요 오늘 마지막 떨이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마켓은 그 마켓이 아니야. 우리 집에 오면 뭐 서비스로 줄게 언니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거 아니라고. 횟집 앞에 가면 횟집 이렇게 쫙 써있으면 아 우리 해산물 서비스 줄게 잘해줄게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횟집 그 바닷가에 가면 많잖아. 아 맞아요. 소라구이 하나 줄게 막 이러고. 어제 얼마 싸게 해줄게. 맞아 지금 가면 싸게 해줄게 가자 이러고 이제 호객행위 하고 오자. 그 마켓 아니야? 뭐 네가 뭐 아니야? 갑자기 바닷가 가고 싶어졌어요? 예. 옛날에 전 인생을 날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맛있겠다. 나 이렇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다가 가고 싶었잖아. 그러면 퇴근길에 그대로 그냥 기차 예매해가지고 강릉으로 싹 뛰어져. 낭만이야. 근데 이제 결혼해서 못해. 결혼해서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그냥 뿅 하고 혼자 싸가지고 바닷가 몰래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몰래 가면. 나이? 나 늙었어 이제. 뭐라고? 몰래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집에는 60 며칠 된 딸내미랑 같이 60 며칠 된 딸내미를 데리고 내일 출근 안 하냐 나? 자, 나왔어. 가보자고! 집중! 우리 아직 내신 기간 안 돼서 구조하는 것도 안 잡힌 친구들 많아서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 갑니다. 문제 해설로 안 하고 그냥 계속 쭉쭉 가고 있어요. 알겠지? 자, 갑시다. 파이낸셜 마켓 아까 뭐라 그랬어? 금융시장이라 했지. 금융시장은 to mortgage take capital. 자, 얘네는 뭐 이상의 일을 한대요? The rich, 부자들로부터 자본을 가져가서 lend it to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이에게 그걸 분배해주는, 빌려주는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기본적인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부자들의 자본을 누구들에게 분배? 모두에게 대여라고 하면 약간 말이 이상하고 대출이라고 합시다. 대출을 해줘서 이제 부를 분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they 여기 말하는 they가 누구야? 파이낸셜. 위에 나왔던 파이낸셜 마켓 그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 가능케 한대요. 우리 각각이 뭐 하도록? 스무스 컨섬션 소비를 부드러워. 원활하게. 그렇지. 부드럽게 한다는 건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준대. 되셨어요? Over our lifetimes. 언제? 평생 동안. 그렇지. 그러면 단순히 그냥 내가 대출하고 갚아나가고가 아니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주면 소비를 원활하게 해주더라. 소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장 말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래요. 뭐라고? We don't have to spend income.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의 소득을 다 써버릴 필요가 없다고. At the same time we earn it. 우리가 그것을 벌자마자 벌과 동시에 다 써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소득을 즉시 소비 안 할 수 있게 도와준대.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풀이를 해줘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쓰지 돈을 벌어서 안 쓰고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 셰익스피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알아놔야 되는 사람이야?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몰라도 되는데 왜 얘기했어? 그냥 유명인이 얘기했대 라고 해서 약간 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냥 유명인 끌어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는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알겠지? 자 우리에게 뭐가 되지 말라 그랬어 원래? borrower 빌려주는 사람도 렌자 빌리는 사람도 둘 다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서로 금융관계 우호하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the fact is 사실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둘 모두가 된대요. 대여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두 모두를 한다는 거겠죠. 어느 정도로는. 되셨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는 대여도 하고 대출도 하고 대출 말고 저걸 뭐라고 하지 한국어로? 빌려주는 거. 빌려줘. 내가 오늘은 꼭 업데이트를 할게. 예. 오늘은 컴퓨터를 끌 때 꼭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 거야. 빌려주는 거. 고급지게. 고급지. 그냥 빌려주는 거. 줌을 동시에 유행을 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농경사회에서 살아간다면 그럼 이 농경사회는 또 왜 나왔어? 갑자기 원시인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갑자기 옛날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관련된 게 있으니까. 자, 농경사회였다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작물들을 현명하게 소비해야 할,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죠. 뭐 하죠? 뭐 한 뒤에? 우리가 수확을 한 뒤에. 혹은 뭐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장 방법을. 그렇지. 그러면 대민 또 뭐야? 혹시 크롭스를 의미하겠지. 그럼 여기서 크롭스의 상징은 뭐야? 돈. 맞아요. 이게 돈이에요.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롭스랑 이 농경사회를 왜 들고 나왔냐? 이 파이낸셜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파이낸셜 마켓을 눈에 보이는 현물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 농경사회로 다시 회귀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돈이라고 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떠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실질적인 물질을 만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직접 뭐 오이를 직접 수확을 하건 벼를 직접 수확을 하면 벼를 수확을 했으면 이렇게 쌓아놨을 거 아니야. 그치? 눈에 그런 가시화가 돼요? 안 돼요? 가시화 되지. 벼를 쌓아놨으면 그 만질 수 있어 없어? 만질 수 있겠지. 그 개념으로 가면 좀 더 니네가 이해가 편하지? 라고 해서 그냥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을 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했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 소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쉽게 풀이해준 예시는 농경사회에서의 농작물로 보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을 수확했다는 건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랑 똑같은 얘기야. 소득이 생긴 거랑 똑같은 얘기겠지. 됐어? 그러면 소득이 생겼을 때 이 농작물의 일종의 소득이라고 친다면 그것을 소비를 어떻게 할지, 저장을 어떻게 할지를 방법을 고민을 했어야 됐던 거겠지. 됐어? 자, 이 내용은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예시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장에서 니네가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주고 있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더 정교화된 방식이에요. 뭘 관리하는? 수확물을 관리해주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확물이 뭐겠어? 위에서 말한 그 크롭스, 작물을 얘기한 거고 작물은 누구에 대한 비유였어? 자본, 돈에 대한 비유였어. 우리의 인컴에 대한 비유였어요. 됐습니까? 인컴에 대한 비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자본은 우리의 수익을 소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았던? 아직 벌어들이지 않았던. 즉 다시 말해 소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건 우리가 시간상을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 있겠지. 그럼 지금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번 달을 일해서 이번 달에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소득은 다음 달, 다다음 달 어치의 소득까지가 다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옛날에는 이걸 소득을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요즘은 뭐 할 수 있어? 다음 달의 소득과 다다음 달의 소득을 일부러 미리 땡겨와서 이것들을 해결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뭐 할 수 있어? 갚아나갈 수 있겠지. 근데 이때는 나는 빌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됐어? 반대로 내가 이번 달에 소득이 이만큼 있기는 한데 나 지금 필요 없어. 나 이미 예전에 있던 거 그냥 그 전에 쌓아왔던 걸로 쓰면 돼서 얘네들을 뭐 하고 싶어? 뒤로? 땡기고 싶어.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빌려? 주는 사람이 되겠지. 그럼 내가 소비의 시점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언제 쓸 건지 소비의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겠지. 그게 뭐 한다는 거야? 소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누구 덕분에? 금융시장 덕분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쓰고 돈을 나중에 쓰고 미리 쓰고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는 건 예를 들면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세랑 관련된 어떤 전세금과 관련된 그런 대출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우리의 소득
뭘 위해서? 은퇴 자금을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important point is 요점은 대절이라는 사실인데 카드로 가봅시다. 요점은 뭐 한다는 거예요? Earning income has been divorced. divorce가 무슨 뜻이야? 분리돼. 또 여기서 이혼하다 이지랄 점에 이제 망하는 거야, 그지? divorce, 이혼 이것밖에 모르면 망하는 거야. 이혼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두 부부가 분리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본 뜻을 뭐라고 외우셔야 돼요? 분리하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 소비하는 것과 분리시키는 거다. 소비의 시점을 원활하게 하는 거다. 소비를 스무스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똑같은 얘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되셨어요? 자, impulse 무슨 뜻이야? 충돌. 그럼 충돌을 잘 규제해준다는 건 정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충동 소비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인데 충동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아예 언급조차 된 적이 없었어요. 그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하자마자 농작물을 팔아버려야 된대. 진짜 농작물로 넘어가시면 이제 돼야 안 돼. 농작물은 그냥 단순한 뭐야? 니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예시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농작물 얘기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spending, 소비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소득의 순간과 밀접하게 엄격하게 물려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오히려 2번 선지랑 어떻게 돼? 반대겠지. 원활한 게 아니라 얘는 딱 물려 있어서 정해진 게 이미 규격화됐다, 고착화됐다라는 내용이니까 안 되는 거겠지. 되셨어요? 마지막 1번. 우리는 뭐 한대요? 무시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금융시장 무시한다 이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 금융시장 덕분에 우리가 원활하게 소득의 순간을, 소비의 순간을 결정을 할 거니까요. 되셨습니까? 자,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가 우리의 단기 특강 마지막이라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용을 구조화하는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연습을 해오시고 내 구조화가 맞았는지를 보시려면 카톡을 하시면 좋겠다. 정윤이가 질문했던 건 카톡에 답 달아놨으니까 정윤이 한번 보시고, 정윤이가 했던 질문에서 제일 좋았던 질문은 뭐였냐? 벗이라. 정윤이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그 중에 질문에 벗이 나왔는데 벗은 역접이라고 니네가 배웠잖아. 내용이 디테일해야 된다 배웠지. 근데 모의고사에서 쓰인 벗이나 however 중에서는 아니 근데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 아니야가 아니라 아니 근데 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세게. 근데 벗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니네가 잘 알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세게 말하고 싶을 때 강조의 벗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 내용의 흐름이 꼭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질문을 한 사람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구조화를 하면서 맞게 구조화했는지 한 번만 체킹해 주세요. 구조화가 너무 무서우면 선생님 이 지문의 소재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법 문제에서 나한테 또 질문한 친구들 있어. 이제 T반 친구들도 자기 영작 숙제 하다가 영작 숙제 그 페이지 이렇게 사진 캡처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 단어 두 개 같이 쓰여도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단어 다음에 저는 이걸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작을 했는데 답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질문 막상 한 친구, 두 친구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질문을 안 하신다는 건 복습을 안 한다든지 완벽하다든지 포기했다든지 뭔가겠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지?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시고 못 갈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서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영아, 잠깐만.